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 명문대를 나왔어도 직장 없이 헤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소위 말하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전 이미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명문대를 갔으니 당연히 전 좋은 직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당시에 제 목표는 이과대학원을 가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솔직히 별탈 없이 그냥 자연스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지금 직장이 없어요.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보아도 연락 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상 이력서를 넣으려고 해도 마땅히 넣을 데도 없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도 높게 받고 많은 혜택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사실 정상인데 전 왜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만 보더라도 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떤 친구는 연봉 15만 불 받고 입사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의과대학원이나 로스쿨 가서 지금 의사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 친구 얘기지 제 얘기는 아니죠. 그럼 제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빵모가리를 풀가동시켜서 한번 곰곰이 살펴볼게요. 부수적인 이유까지 합하면 10가지도 넘겠지만 그냥 큰 맥락에서 보면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명문대에 들어간 건 순전히 노력발이었어요. 한국에서 고1을 다니다가 2001년도에 미국으로 왔는데 이때만 해도 저는 영어를 거의 아예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Hi, hello, my name is 네이뚜니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딱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영어로 미국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당연히 멘붕이 오는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숙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애들이 숙제를 제출할 때 그때서야 숙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던 적이 진짜 자주 있었어요. 이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면 벌써 얘네들한테 16년이라는 시간이 뒤처진 거다. 내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남들보다 최소 3배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빡 꽂히는 거예요. 이때 정신이 진짜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학 원서 넣을 때까지 정말 거의 쉬지도 않고 공부만 했어요. 평일에는 8시간 정도 공부했고요. 주말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공부했어요. 이 짓을 2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영어 실력이 빨리 느는 게 정말 절실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모르는 애들 100인 있죠? 그런 애들한테 가서 같이 친구하자고 했어요. 좀 나이스한 애들은 같이 밥도 먹으면서 대화도 조금씩 하면서 배우게 됐고요. 어떤 애들은 막 비웃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상한 건 맞았어요. 갑자기 다짜고짜 모르는 애가 와서 친구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어쨌든 이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하니까 그래도 영어도 빨리 늘고 금방 학교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학년 첫 학기에는 올레이를 못 받았었는데 2번째 학기부터는 대학 원서 넣을 때까지 다 올레이를 받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제 주위 친구들은 제가 원래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 저는 엄청난 노력충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제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평균이라도 한다라는 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것도 재능 아니냐, 결국 명문대 들어갔으면 공부에 재능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왜 공부에 재능이 제가 없다라고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공이 분자생물학이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전공 과목인 유기화학 수업을 듣는데 정말 과장 안 하고 강의에서 이해가 가는 게 20%도 안 됐어요. 이때 많이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무작정 노력하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것보다 더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저같이 수업에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서 그룹 과외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도 해보고 또 같이 스터디 그룹도 짜서 해봤고요. 근데도 한 20%에서 50%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해야 하는 공부량과 암기해야 하는 양이었어요. 결국 이해를 꼭 못해도 이걸 암기를 하면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봤다가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보면 또 잊어버리고 진짜 너무 암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때 또 다시 한번 느꼈죠. 내가 머리가 진짜 안 좋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한 번 보면 그냥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저보다 훨씬 적은데 성적도 저보다 더 잘 받았고요. 또 나머지 시간에는 술 마시러 다니는데 진짜 이때 너무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 차이를 제가 무슨 수로 극복을 해요.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제 노력의 의지도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거의 반의 반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동기도 안 생기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이때 진짜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의지도 한계가 있고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고등학교 때의 경험으로 저는 남들보다 의지와 노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분명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 2학년 때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넘게 지난 뒤 재작년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전공을 더 쉬운 심리학으로 바꾼 뒤에 겨우 졸업을 했어요. 여전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에는 사실 변함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전의 전공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에는 쉽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저의 심각하게 예민한 기질이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문제가 바로 안 풀리거나 어떤 이론이 바로 이해가 안 가면 남들보다 훨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그 문제나 컨셉이 10분에서 15분 안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정신적 스트레스 레벨이 진짜 폭탄 터지는 것처럼 0에서 100을 찍어요. 이게 스트레스 레벨이 100을 찍는 순간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막 미칠 것 같아요. 숨쉬기가 힘들고 세상이 막 끝날 것 같고 갑자기 막 자살 충동이 강하게 와요. 전 솔직히 이것도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줄 알았어요. 사실 문제 풀다가 막히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언제 한 번은 같은 수업 듣는 애들이랑 모여서 숙제를 하는데 6개의 문제 중에 저는 이미 4개 정도를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막혔을 때 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에서 막혀서 30분 내내 헤매고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얘네들은 얼굴이 평온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저렇게 문제 못 풀고 헤매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건가? 근데 이게 대화를 해보면 분명 스트레스를 저처럼 극도로 받으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진짜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였어요. 결국 거기서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남들이랑 많이 다르구나. 내가 남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구나. 뭐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하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이 제 전두엽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아미그달라까지 그냥 직행열차예요. 스트레스가 그냥 중간 없이 바로 폭발해요. 결국 이 기질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의 성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자기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의사, 판검사, 변호사 뭐 이런 전문 직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자기 지능에 대한 객관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IQ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투자했던 그 노력의 인풋과 그것에 대한 결과의 아웃풋의 효율성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말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노력은 무한대가 아니고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에 투자하는 1시간과 머리 좋은 사람이 투자하는 1시간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노력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미친듯이 노력해본 사람이 없을 확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력의 끝판왕을 찍은 사람이면 분명 노력의 한계를 경험해봤을 거고 노력의 한계를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 노력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미국 스탠포드 법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이 친구는 딱 한 달 공부하고 시험 봐서 입학시험 상위 0.01% 찍었어요. 그 친구 막 피나는 노력으로 그렇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 동안 문제집 3권 정도 풀고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붙잡고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잘 나왔어요. 이것만 봐도 분명 공부는 재능이 받쳐줘야 돼요. 또 기질도 분명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저처럼 예민한 성격이면 분명 남들보다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성향에 맞는 직업, 그러니까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장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 본인이 고생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꼭 잘되고 성공한 사람한테만 배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잘 안되고 망한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망하는 길을 미리 피할 수가 있고 또 예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저같이 재능이 딱히 없으면서 예민하기까지 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